그 다음 교과서 69페이지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사회 시간에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기업가 정신.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기업가 정신의 의미.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의 의지가 바로 기업가 정신.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가 가지는 의지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의지? 모험적이고 창의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경영 의지가 바로 기업가 정신이고요. 최근에는 이 기업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 혹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갖는 기업가의 정신도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가 정신이 갖는 기능을 한번 봅시다. 자, 기업가 정신의 기능. 첫 번째,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인다. 기업가가 창의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면 당연히 기술도 새롭게, 경영도 새롭게 하겠죠. 죄송해요. 그래서 기업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으로 인해서. 두 번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거나 근로자의 후생을 증진시켜서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 뭐냐? 아까 전에 기업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것도 기업가 정신이라 그랬죠. 사회적 책임을 다해 사회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열거나 좋은 일에 자기들이 앞장서거나, 혹은 지역에 기업이 있는 지역의 지역 주민을 대거 고용한다거나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거나, 혹은 근로자의 후생 증진, 후생, 넉넉한 삶, 근로자가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임금을 올려준다거나 근로 환경을 좋게 해주면 기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좋게 해줄 수 있죠. 근로자의 삶의 질도 좋게 해주고, 사회적 책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게 해주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얻는 사회적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로 인해서? 이 기업가의 정신에 의해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조금 익숙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치울게요. 자, 슌페터 기억납니까? 슌페터. 자, 사회 시간에 기업가 정신 하면서 분명히 다뤘어요.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 슌페터라는 사람이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어요. 창조적 파괴란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로 기업은 이윤이 발생한다라고 슌페터가 주장을 했는데, 이 창조적 파괴가 뭐냐?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 어떤 걸 혁신하느냐?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걸 창조한다라고 해서 창조적 파괴예요. 기존의 것을 어떤 걸 파괴하느냐? 기존의 생산 방식, 경영 방식, 제품, 시장 등의 기존의 것들을 파괴하고 새롭게 생산 방식, 경영 방식, 제품,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새롭게 다가가니까 이러한 기능이 있겠고, 이로 인해서 이윤이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해서 69페이지에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슌페터 기업 창조적 파괴는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익숙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70페이지. 70페이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봅시다. 첫 번째, 자, 적어왔죠? 영향력을 가진 외부 집단. 자, 기업이 의사를 결정할 때 막 결정하진 않겠지. 투자를 어떻게 한다. 혹은 생산을 어떻게 한다. 무슨 제품을 만든다. 무슨 제품은 없앤다. 뭐 이 제품은 늘리고 저 제품은 줄이고.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기업이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영향력을 가진 외부 집단이에요. 기업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외에 있는 집단, 외부 집단 봅시다. 첫 번째, 소비자. 당연히 소비자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죠. 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니까, 그죠?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니까 영향이 크고. 두 번째, 어떤 영향? 누구? 경쟁기업. 기업은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의 그 소비를 이끌어내고 또 이윤을 남기는데, 경쟁기업이 만약에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 죄송해요. 코가 나와서. 자, 경쟁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면 우리 기업도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당연히 좋은 제품을 우리도 만들어야겠죠. 그치?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윤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기업은. 세 번째, 시민단체. 시민단체들은 아무래도 그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기업이 뭐 매우 안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거나 혹은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시민단체가 일어나죠. 자, 이 제품, 이 회사의 이 제품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이거 사지 맙시다. 불매운동, 시위 이런 걸 할 경우 기업은 이윤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기업의 의사결정에 시민단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언론 매체, 뭐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기업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전달이 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외부 집단이 있지만 요 네 가지 정도를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까지가 외부 집단이고, 그 다음 외부 환경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 집단이 아닌 환경. 첫 번째, 기술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 정치 법률적 요인. 기술적 요인은 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뭐 필요로 하는 기술 혹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술, 상황 등이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을 운송할 때, 제품을 판매할 때 모두 기술이 필요하니까 기술의 이런 요인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경제적 요인.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아. 그러면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아, 제품이 잘 안 팔리겠구나. 제품을 좀 덜 만들어야겠다. 혹은 기업의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 그러면 잘 팔리겠구나.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세 번째, 정치 법률적인 요인. 요번에 뭐 어떤 법이 만들어졌어. 이 법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이 제품이
이 법에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뭐 대표적인 게 기명란법이라고 해서 그 비리 방지법 있죠. 그런 것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5만원 이하의 선물 세트를 대량으로 만들어냈죠. 5만원 이상의 선물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나오니까 그러면은 5만원짜리 말고 5만원 이하의 선물 세트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예가 있었습니다.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외부 환경까지 했죠. 다음 이거 좀 가리고 영향력을 가진 내부 집단입니다. 기업 내에 주주, 경영자, 노동자가 있습니다. 주주는 뭡니까? 주식할 때 배웠죠? 주식의 특징. 주식은 회사를 잘게 쪼개서 판매하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근데 이 기업의 가치를 산 사람들을 바로 주주라고 하죠. 죄송해요. 코가 막혀서. 기업의 가치를 산 사람들은 뭘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경영 참여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30% 가졌어. 그럼 난 30%만큼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회사에서 이 경영을 할 때 나는 100% 중에 30%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거야. 내 발언권이. 그게 바로 주주입니다.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양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참여권을 얻어요. 경영 참여권. 그래서 주주가 이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경영자는 말 그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거니까,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의사결정. 노동자들이 만약에 파업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이윤에 타격을 입죠. 따라서 기업은 노동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자도 포함되구나. 자, 그래서 여기 70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71페이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자, 여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미. 이윤 추구를 넘어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한다. 아까 전에 기업가 정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말했었죠.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자, 의미. 이윤 추구를 넘어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한다. 자, 페어하다는 거죠. 지킬 거 다 지키고 공정하게 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 권익이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거지.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등장 이유는 뭘까요? 기업이 사회에서 생산물을 공급하고, 생산물 뭐 있어? 재화 서비스, 그죠? 생산 요소를 제공받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경제활동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 이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영상 끊고 딱 3분만 더 하고 끝냅시다. 자, 잠깐 끊을게요.